자, 오늘은 우리끼리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직관적인 느낌을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후에는 가난한 친구를 멀리해라.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정말 냉정하게 들립니다. 너무 비정하다는 생각도 들죠. 당장이라도 가난이 무슨 죄냐? 친구를 돈으로 급을 나누라는 거냐? 라고 반박하고 싶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거든요. 우리가 평생 배워온 애리나 정과는 정반대의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70대, 80대 어르신들과 수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조언은 단순히 돈 없는 사람을 차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속물처럼 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내 남은 인생의 평화와 정신건강,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한 뼈아픈 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가 변해야 하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정의 금을 가게 하는지, 그리고 내 인간성을 잃지 않으면서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김라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라사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제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저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어. 젊을 때부터 자매처럼 지냈고, 아이들 키우며 같이 울고 웃던 사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 친구를 만나는 게 고문 같아요. 알고 보니 그 친구분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고, 그 힘듦이 친구분의 성격까지 집어삼킨 상태였습니다. 만나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돈 타령이에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물가는 이렇게 비싼지,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제가 주말에 잠깐 바람 쐬러 다녀왔다고 하면 한숨을 푹 쉬면서 돈 있어서 좋겠네라고 비꼬아요. 새 옷을 사입고 나가면 옷감을 만지작거리면서 나도 형편만 되면 이런 거 입을 텐데라며 기를 죽이죠. 심지어 제가 애식을 했다고만 해도 자기는 그럴 돈이 없다는 걸 굳이 상기시켜요. 김라사님은 처음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친구가 힘드니까. 하지만 결국 김라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면 제가 죄인이 된 기분이에요. 제가 행복한 게 미안하고 제 안정이 친구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걸까요? 친구를 만나는 게 벌 받는 기분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만날 때마다 죄책감이 들고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만약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젊을 때의 가난과 노년의 가난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20대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우리는 다들 가난했습니다. 저도 그랬고, 하지만 그때의 가난은 지금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냄비에 라면 하나 끓여놓고 싼 술 한 잔 나눠 마시면서 밤새도록 떠들 수 있었습니다. 주머니는 비었어도 마음은 꽉 차 있었죠. 그랬을까요? 바로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이 가난이 일시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열심히 하면 나아질 거야. 내일은 다를 거야. 그 희망이 우리를 끈끈하게 묶어주는 접착제였습니다. 통계적으로도 20에서 30대의 경제적 어려움은 지나가는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40대, 50대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죠. 하지만 노년의 가난은 다릅니다. 노년의 빈곤은 영구적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70대가 되면 더 열심히 일해서 만회해야지 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몸은 늙었고 일자리는 없으며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전부라는 현실,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절망감이 사람을 짓누릅니다. 이런 절망감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깊은 원망과 도끼를 품게 만듭니다. 71세 박 할아버지의 사연도 들어보시죠. 젊을 때 같이 고생한 친구가 있어. 버스비 아끼려고 같이 걸어 다니며 나중에 꼭 성공하자고 약속했었죠. 저는 운 좋게 노후 준비를 마쳤는데 친구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연금도 없고 자식들도 돕지 않아요. 박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를 만나면 웃을 수가 없어.
친구 눈에서 총기가 사라졌거든요. 대신 그 자리에 원망이 들어찼어. 만나면 즐거운 이야기는커녕 죽고 싶다.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다. 내 팔자는 애 이러냐는 말만 반복해요. 제가 밥도 사고 용돈도 주고 옷도 사줬지만 바뀌는 건 없어요. 오히려 점점 더 저에게 의존하고 속으로는 저를 미워하는 게 느껴져. 마치 깨진 독에 물 붓는 기분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이 나옵니다. 문제는 가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가난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애 노년의 경제적 격차가 우정을 파괴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5가지 심리적 이유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가난은 질투를 낳습니다. 잔인한 현실이지만 경제적 절망에 빠진 친구는 당신의 성공이나 안락함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축하해, 잘됐네 라고 말할지 몰라도 눈빛은 다릅니다. 당신의 열의가 자신의 비참함을 확인시켜주는 거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년기 친구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 격차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는 세상 친절하던 친구가 내가 건강을 되찾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자 연락이 뜸해지거나 차가워지는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나보다 잘나가는 친구를 보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그 질투가 우정을 갉아먹습니다. 둘째, 만남이 불평의 쓰레기통이 됩니다. 이런 친구를 만나면 레퍼토리가 똑같습니다. 불평, 한탄, 원망입니다. 나라가 노인을 버렸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 물가가 미쳤다. 처음엔 들어줍니다. 위로도 해줍니다. 하지만 10번, 50번 반복되면 듣는 사람도 지칩니다.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일거리를 찾아보자 거나 돈 안 드는 취미를 해보자 라고 조언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너는 돈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지라고. 변하려는 의지는 없고 그저 자신의 불행을 쏟아낼 감정 쓰레기통이 필요한 겁니다. 셋째, 의존성이 커집니다.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합니다. 밥값 좀 내줘, 차비 좀 빌려줘. 물론 친구니까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권리가 됩니다. 나중엔 생활비를 부탁하고 보증을 서달라고 하고 자식 취직 부탁까지 합니다. 거절하는 순간 당신은 친구를 도운 은인이 아니라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나쁜 놈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친구인데 이 정도도 못해주냐 뭐 비난하죠. 우정은 사라지고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만 남게 됩니다. 넷째, 끊임없는 비교가 일어납니다. 모든 대화가 비교로 끝납니다. 너네 손주는 대학 갔지? 우리 손주는 엉망인데 너는 라기저기 아파도 병원비 걱정 없잖아. 나는 아파도 참아야 해. 당신의 기쁨은 운이 좋아서 혹은 돈이 많아서로 폄하되고 당신의 슬픔은 나보다는 낫잖아 라며 무시당합니다. 공감은 사라지고 불행 배틀만 남는 관계, 이건 지옥입니다. 다섯째,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커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감사하며 작은 것에 기뻐하고 평화롭게 보내고 싶어 합니다. 긍정적으로 살고 싶죠. 하지만 가난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친구는 생존, 공포, 결핍에만 집중합니다. 단풍 구경 가자고 하면 돈도 없는데 무슨 구경이냐고 하고 새로운 걸 배워보자고 하면 이 나이에 뭐하러라고 합니다. 나는 행복을 향해 노를 젓는데 친구는 배닥에 구멍을 뚫고 있는 셈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쓰는 방식이 너무 다르면 함께 가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난한 친구는 무조건 다 끊어내라는 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가난한 형편과 가난한 마음을 구분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제 주변에는 돈은 없어도 마음이 부자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작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연금도 적지만 늘 웃고 차 한 잔에 감사하고 친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분들입니다. 이런 친구는 놓치지 마세요. 보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은 가난을 핑계로 남을 괴롭히고 질투하고 기운을 빼앗아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둘째, 우정도 투자라는 걸 기억하세요. 노년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건 내 생명을 투자하는 일입니다. 그 투자 수익은 돈이 아니라 즐거움, 이로, 평안이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친구를 만나고 올 때마다 기분이 10%라도 좋아진다면 좋은 투자입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50%씩 깎이고 우울해진다면 그건 잘못된 투자입니다. 과감히 정리하세요. 셋째, 동정과 우정을 혼동하지 마세요. 불쌍해서 만나는 건 우정이 아닙니다. 그건 자선입니다. 우정은 대등한 관계에서 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돈을 쓰고, 일방적으로 감정을 받아주고, 일방적으로 참아주는 관계는 친구가 아닙니다. 봉사활동은 좋지만, 그것을 친구 관계와 혼동해서 내 삶을 희생시키지는 마세요. 여러분, 이 주제가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40년 지기를 어떻게 벌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5세의 어느 어르신이 해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75살이 되니까 알겠더군.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그래서 결심했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보내기엔 내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그래서 전화번호부를 정리했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만나면 웃게 되는 사람, 마음이 밝은 사람만 남겼지. 그랬더니 내 노년이 비로소 행복해졌어. 노년의 행복은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보다 누구와 밥상에 마주 앉아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바로 그 가난한 친구인데 하며 뜨끔하신 분이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지갑 사정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힘들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친구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밝게 웃으신다면 모두가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 서로에게 잘하고 있어. 고마워. 같이 웃자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고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